안녕하십니까. 전주lum병의 송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좀 어렵죠. 참 텐드로 패스리 비수적인 치료 방법을 했는데 제가 한 논문 아니고요. 저희 족보에 하다 보면 커런트 컨셉이라고 해서 몇 년간 치르고 메타 분석을 이렇게 하더니 논문적으로 에비던스가 있다. 이렇게 치료한다는 것들이 한 2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 논문을 다시 제조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 선수를 치료할 때 에비던스가 있는 것인가, 실수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에비던스가 없는 치료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무겁지만 가볍게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텐드로 패스는 번이 좀 오래 분명히 돼서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아프고 붓고 기능적인 문제가 생겨서 잘 낫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면 넌 인서셔널 텐드로 패스라고 가운데 생기는 거를 붙잡고 있는 게 텐드로 패스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 선수인데 나이가 좀 있죠. 7월 달에 건염이 좀 생겼는데 아주 우발적으로 생겼어요. 별거 아닌데 경기량이 너무 많았던 시기였는데 문제가 생길 거라 했는데 7월부터 10월까지 계속 현재까지 잘 낫지는 않겠습니다. 수시를 보면 이렇게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3개월 사이에 초음파면 에코도 터치도 좋아지고 있고 또 바깥쪽에 문제가 있어서 좋아지고 있는데 증상은 일상생활 문제가 없는 훈련을 시키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리턴도 들어갔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증상은 거의 좋은데 훈련만 하면 아파지는 펑션이 안 돌아오는 이게 텐드로 패시 전형적인 증상이고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민 중인데 논문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실버겔이라는 여자 물리치료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아킬레스에 대한 논문도 굉장히 퀄리티 있는 걸 많이 쓰셨어요. 마찬가지 밑에는 마찬가지인데 이 구조적으로 변화 있는 거 증상이 맞지가 않다. 검사를 하거나 환자가 증상이 괜찮다고 해도 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아킬레스 텐던이 문제가 있어서 리커버리가 되는 가이드를 뭐냐면 환자가 증상이 좋아져서 이걸 믿으면 안 된다. 이것이 다시 이유저된 확률이 많게는 40%가 있다. 그래서 증상이 좋아졌도 그걸 믿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보시면서 슬라이드 이거 잘못 갖고 왔네 거네요. 보면은 검사를 해보고 우리가 이 선수가 좋아졌다라는 그런 진단 기준을 이런 방식 우리 PR 검사 이렇게 페이션트 리포트하고 그 방법이 선수가 좋아졌다 이런 것을 하는 데이터 지표를 비자 A라는 방식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빅토리아 캐나다에서 쓰는데 그 방식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액티비티를 시켜보고 이런 걸로 점수를 봐서 내가 좋아졌는지 해야지 검사, 초음파나 MRI를 보고 일상의 증상이 좋았다는 평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문을 보면 이 텐던이 좋아진 것을 초음파를 보되 증상도 봐야 되고 그리고 초음파 구조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펑션도 실제로 운동을 시키고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멘탈 여러 가지 종합해서 스코어를 매겨서 좋아진 거를 1년에 시리즈로 보고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주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슬라이드 제가 업데이트한 거에서 딴 걸 간다고 죄송합니다. 다른 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니스를 텐드를 해주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논문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하는 치료 뭐냐면 대부분 논문들을 보면은요 엑센트릭 exercise는 다 아시죠? 엑센트릭 다 아는데 이 선생님이 내는 메타 분석을 한 25개를 봤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엑센트릭 엑서사이즈 절반은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엑센트릭 엑서사이즈에다가 뭘 좀 해주는데 더하기 충격파를 하거나 아니면 주사 치료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주류입니다. 그래서 러니스산 텐더 패시는 대부분 트렌드가 현재 하는 게 엑센트릭 더하기 좀 부족하면 충격파를 하거나 주사 치료를 나중에 얘기했어요. 나머지는 뭐 깔창가고 이런 것들인데 별 논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 있다. 그래서 엑센트릭스를 어떻게 폭력하는 것이 있습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이쪽이 아픈 다리인데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안 아픈 쪽으로 돌려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위칭 시키면서 하는데 보면 대부분 다 문제에서 잘 낫더라. 근데 봤더니 좀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좀 낫더라. 당연한 얘기죠. 다음. 그다음에 봤더니 그럼 엑센트릭 스타일이 더 충격파는 사람들 어떠냐면서 충격파를 보면 대부분 다 괜찮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면서 이것도 보면 충격파를 보면은 이 선수가 좋아진 거는 비자 A나 파스 스코어로 액티비티 시켜서 좋아지는 거죠. 어떤 안 한 것보다는 결과는 되게 좋더라. 나와 있고 그 RCT 논문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한 4개월쯤 충격파는 분명히 좋아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엑센트릭 S에 하나 한 거와 비교해서는 별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엑센트릭 S하고 뭐 충격파하고 하는데 결과는 비슷한데 뭐 환자가 반응이 없으면 비자 스케일 보면서 같이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요. 그다음에 엑센트릭 스타일이 주사 치료하는 논문들이 꽤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좀 하고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엑센트릭 PRP 뭐 한국에서는 좀 아무튼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볼륨 이게 양을 많이 넣은 주사 치료, 셀라인을 넣든 증류수를 넣든지 뭐 마취하고 해서 이 건막을 확 분류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통증은 많이 줄어들고 액티비티 레벨도 좀 좋아지고 뭐 논문에 따라서 베스큐레이트 좋아진다는데 이것까지 잘 모르겠고 이런 치료들이 논문에서 주류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무튼 통증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아는 프로테라피는 주사는 치료 받더니 논문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통증은 빨리 좋아지는데 1년쯤 돼야 된다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PRP죠. PRP를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런 거 어쩔 수 없는데 아무튼 2010년에 논문 내가 지금 보면 비자의 스킬을 보면은 좋아진다. 액티비티도 좋아지고 심통도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ESWT에서 좋아하지 않는 경우는 충격파, 엑센트릭 해갖고 안 좋아지고 충격파는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레트로스펙티브를 보면 어쨌든 좀 나이가 좀 더 어린 사람들도 좋더라. 이런 논문입니다. 인서션이니까 인서션은 막 부착되는 부분인데 MRI를 찍어서 보면 아무튼 뭐 6mm 이상이면 논문에 보면은 이 스퍼가 6mm 이상이면은 텐들 패스를 보고 8mm 이상이면은 점점 심해지더라. 그래서 치료를 보면 좀 더 심해질수록 수술을 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스퍼가 과연 병변과 관계가 있냐면 족저근막은 별로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킬레스 텐든은 크기가 있거나 클수록 좀 증상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크면 좀 증상이 더 심할 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클수록 증상과 관계가 있다고 데이터가 좀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아주 그럴 수 있겠다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인서셔널의 논문을 보면 에비던스가 있는 그레이드 B 정도의 엑센트릭 스테이지하고 충격파하고 이제 정 안 되면 거기만 조금 열어서 긁어내버린다 이런 수적인 치료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엑센트릭 스테이지는 우리가 이 전통적인 방법 무릎이 뒤꿈치 내려서 하면 안 되고 인서션에서는 이렇게 하면 환자 만족도가 하다가 아프다고 이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모디파이션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내리지 않는 동영 좀 찍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아픈 쪽 이쪽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뉴트럴로 해서 더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부분이 한 7% 좋아지고 4개월쯤에 바스코가 떨어지더라 이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충격 인서션에서 충격파는 뭐냐 상당히 좋은 걸 그리드 B니까 어쨌든 엑센트릭 S보다는 조금 더 좋은 거로 바스코가 좋아지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이제 치료하는 동안에 충격파를 하면서 뭐 엄청 아파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하면서 아픈 결과가 나중에 만족도가 높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논문인데 충격파를 뭐 한 12세 꽤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미디에이트를 롱턴을 보면 뭐 할수록 좋아진 것 같더라. 근데 그 이미디에이트로 좋아진 거, 하고 좋아진 것들 데이터를 봤더니 뭐 스포가 좀 없거나 초음파에서 크게 문제가 없거나 처음에 치료했는데 별로 아픈 기간이 별로 충격하거나 아픈 사람도 있거든요. 없으면 효과가 좋고 아무튼 첫 번째 충격파 해가지고 되게 아파하다 보면
이게 결론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파이면 로우에 이제 레디얼 타입으로 한 것들도 보면 조금 하다가 이제 에너지 올리는데 뭐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어떤 논문에서는 보니까 결론을 보면 좋은 게 있으면 너니스들이 좋고 인쇄사는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 충격파도 악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넌 하실 때 아프면 인쇄사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저는 갖고 있고 PRP입니다. 그래서 인쇄사 PRP는 논문들이 너무 많아서 많은 것들이고요. 어쨌든 보면 실패한 케이스를 보면 인서셜이나 텐들 케이스는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한 경우는 인서셜입니다. 그래서 피할 경우는 낫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레트로스펙트 보면 절반은 좋고 절반은 안 좋다. 그래서 좀 악의가 있어서 이것은 아닌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사기로 볼륨을 확 늘리는 하이볼륨 인젝션이라는 게 논문으로 나오는데 제가 좀 많이 하는데요. 셀라인이나 이도핑에서 확 돌려버리는데 인서션에서는 효과가 없는 거로 스테로이드는 사용하지 않고요. 요새 많이 하죠. 이렇게 스크래징 에이전트 그러니까 정맥 죽이는 이거는 럽처파트 내가 맞기 때문에 여기서는 쓸 리는 없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인데 레이저 치료들은 조금 효과가 페인스레드도 높여져 좋은 것 같다고 나이트 스프린트니 인슐린 이런 것들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너니세션이나 인서션에서 첫 번째 라인이라는 거는 엑센트릭 엑서사이즈다.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건 충격파를 하면 좋은데 인서션에서는 처음에 아프면은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고 주의 있게 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것들로 안 되면 다음 라인으로 PRP가 조금 하는데 나머지 치료들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보다 진단을 할 때 우리가 바스스코나 비자 이런 액티비티까지 평가를 해서 봐야 이 사람이 좋아진 걸 볼 수가 있다면 나머지 모든 치료는 별 효과가 없고 결론은 결과가 좋으려면 좀 어린 선수도 훨씬 더 낫다 이런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